여기서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런 기사들의 관측이 다 맞다라고 가정한다면 물론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왜 민정수석이 패싱됐을까? 적어도 왜 민정수석이 사표를 던지게끔 된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몇몇 조간신문은 그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 이게 청와대의 기류를 바꾼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알려지기론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물밑 조율을 시도했었다. 추미애 전 장관 때처럼 가면 안 된다라고 주위에 밝혀왔었다. 대검의 주요 참모진이 교체되고 한동훈 복귀 가능성 등. 그런데 지난 4일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청와대의 원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정점 중에 하나가 바로 백운규 전 장관이었죠. 구속영장 청구에 청와대의 기류가 급변했다라고 중앙일보 등은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완만한 인사를 조율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인사 조율이 이 영장 청구 때문에 무산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을 이 신문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 A. 문 대통령이 백 전 장관 영장 청구 소식에 진노했다. 따라서 신수석 인사 조율도 무산된 것으로 안다. 여권 관계자 B. 이번엔 조선일보. 청와대가 추 전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는 등 윤 총장과 관계 개선해보려 했지만 검찰이 원전 수사 속도 내자 부정적 기류로 바뀌었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 신문들의 취재 내용이고 여권 관계자와 신문들의 관측이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자, 야당의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엔 결과적으로 윤 총장도 인사에서 소위 패싱됐고 민정수석마저 사표 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이유가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청와대의 원전 의혹 수사 때문이다. 백운규 전 장관 영장 청구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신문들의 관측인데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경질되고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겉으로는 봉합이 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윤 총장과 또 기존의 조국 추미애 라인들 간의 어떤 기싸움은 계속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으로 기용이 돼서 조금 이것을 완화해 보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히 인지가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어떤 인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외에도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 인사들을 좀 어떻게 구제해 보려고 했던 물밑 작업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양 간의 조율 사이에서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조국과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계속 지지했던 세력들에게 뭔가 민정수석을 좀 견제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겉으로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조직의 어떤 장이라고 했을 때 가장 직원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없는 조직의 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물기관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임기 말 민정수석으로 가서 어떤 이 지금 혼란되어 있는 사법부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이런 사안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었던 저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말에 사실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사의 표명을 2번 정도 했다는 건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 70%는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수습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저는 오늘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이 관측하고 있는 것, 결국 검찰이 청와대를 향한 원전 수사 가운데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었고 그 시점을 계기로 청와대의 기류가 급변해서 마치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들어주려던 검찰 인사가 무산되고 강경함만 이게 발표됐다라는 관측에 대해서 쉽사리 좀 뭐랄까요? 의아한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2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니 상식적으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검찰 인사가 대관절 무슨 관계냐? 두 번째, 과연 이 기자들의 관측처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잘못된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진노를 했을까? 쉽사리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배경 자체가 지난해 12월 31일 날 인사를 하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그 의미가 이제 부여했던 건데 그런 의미를 그 이유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한 어떤 본인만의 민정수석의 인사 스타일이 있었죠. 한 번도 검찰 출신을 앉히지 않은 이유 자체가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하면 검찰 개혁에 방해가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의 신현수 민정수석을 앉힌 이유는 결국 검찰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차원으로 모두가 풀이했던 거죠. 그 역할을 신현수 민정수석이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희가 육성을 들었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다시 하면서 재신임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에 나왔던 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곧 청와대를 위한 수사를 위한 길목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거죠. 다시 얘기해서 백운규 전 장관 수사 이후에 결국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시작됐던 검찰과 갈등이 다시 청와대로 검찰의 칼끝이 정조준되면 다시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서 유임하면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다시 드라이브를 막아야 된다 이런 기류가 강하게 좀 퍼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검찰 인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의 갈등을 푸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단초가 되는 건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자신의 역할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사표를 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언론의 관측, 추측, 전언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사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인사를 민정수석까지 패칭하면서 안전방향으로 틀어도 괜찮은 겁니까? 만약에 이 관측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래서 잘 믿기지가 않아요. 설마 그랬을까? 네, 이제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쨌든 대통령의 말하자면 정책, 대통령의 공약의 실현에 대하여 또 이제 일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뭐랄까 파쇄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정면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공격해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건 아니다. 이건 범죄 행위가 아니고 통치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을 가졌다가도 의심하게 되는 과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박범계 장관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패싱했다기보다는 초반에 이제 장관하면서 윤 총장하고의 조율을 말하자면 그 집중해 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실제적으로 그런 신임 민정수석과의 조율이라고 하는 것을 관가한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관가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질서를 아직까지 안착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자그마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게 겹쳐지면서 사실은 신임 민정수석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그리고 내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할 바에야 왜 이 나이에 여기서 고생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빨리 박범계 장관하고의 말하자면 민정수석하고의 해동이 대통령 주재하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의 관측은 단순히 조간신문들이 제기했던 그냥 단순히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분 나빠서 경로에서 검찰 인사를 뒤집었다라는 측면보다는 사소한 실수들과 어떤 무관심한 면들이 겹쳐져서 이런 오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관측을 주셨습니다. 청와대가 이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무엇 하나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뉴스를 준비하던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검찰 내부 메시지로 이런 발언을 한 대목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시죠. 여러분을 지도하는 부장, 차장, 검사장, 또 총장인 저 자신도 개별 검사의 그 직무상 독립성,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적인 그 법 적용을 위한 지휘 감독 체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동료, 또 상하 간의 소통과 그 설득이 중요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뭐 이번 의혹과 관련된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시점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고. 그런데 윤 총장이 상하, 동료 간 소통과 설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메시지가 좀 눈에 띄더군요. 그게 이제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고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검찰은 마치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거대한 악을 척결하기 위한 그런 조직인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악과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검찰청법에서 사라지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무작정 그 상관이 뭐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검사의 그 판단에 따라가지고 그 사건을 처리를 하되 그런데 이제 선배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통해 가지고 조율은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검찰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신선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정수석의 사표 소동과 관련된 이야기, 조관신 분들의 관측들 전해드렸습니다.